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수리물리 3장 11번째 강의는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R이라고 하는 스몰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스몰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x, y. 요 스몰 y,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이용해서 요 놈의 연립방정식 어떠한 이 라지 r이라고 하는 벡터가 그 라지 r의 컴포넌트는 뭐 라지 x, 이제 라지 y. 요 성분은 스몰 x, 스몰 y하고 이러한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연립 방정식이죠. 그래서 라지 x는 뭐 a 곱하기 스몰 x 더하기 by. 그다음에 라지 y는 c 곱하기 스몰 x 더하기 dy. 이건 이제 행렬 형태로 나타내주면 xy, 그러니까 캐피탈 라지 xy는 A, B, C, D 요 매트릭스 곱하기 XY라고 하는 이제 R 벡터. 두 개가 이제 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방정식으로 쓴 거고 하나는 이제 행렬로 쓴 거고 요 이제 XY, X, Y를 이제 벡터로 나타내 줄 때는 제가 이걸 라지 R로 그다음에 스몰 X, Y 그 스몰 R이라고 하는 벡터 X, Y를 나타내 주는 건 스몰 R 벡터. 그리고 이제 빨간 요 부분 이제 그 변환 행렬 A, B, C, D라고 하는 2x2 매트릭스를 변환 행렬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어떠한 벡터를 어떠한 변환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라지알로 바꿔주는 어떤 변환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변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환 행렬 중에 아주 매우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그 특별한 성질이 이제 고유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고유 벡터는 영어로는 이제 아이겐 벡터, 이게 사실 영어 표현이 아니고 독일어 표현인데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하는데 이 고유 벡터의 개념은 뭐냐면 변환 행렬 m에 의해서 어떠한 벡터가 변환되었을 때 그 벡터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다. m을 스몰 r의 어떠한 변환 행렬 m을 취했더니 벡터의 방향이 안 변한대요. 벡터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이 변환 행렬 이후에도 원래의 방향은 유지를 하면서 크기만 변하는 벡터가 있으면 우리가 그 벡터를 아이겐 벡터 혹은 고유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아이겐 밸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겐 밸류는 뭐냐면 고유 벡터가 변환되었을 때 고유 벡터는 벡터의 방향이 어떠한 m이라고 하는 변환 행렬을 통해서 r을 취했는데 그 벡터의 이건 이제 방향이 변한 거잖아요. 그림은 이 만약에 스몰 r이 라지 r처럼 그림처럼 변했다면 그 라지 r은 이 스몰 r은 m에 대해서 고유 벡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하고 그림의 상황은 가장 제너럴한 경우를 나타내 주는 거고 고유 벡터는 매우 특별한 경우다. 스몰 r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크기만 변하는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했고 고유 벡터가 변환됐을 때 크기만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크기만 변하는데 그 크기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 주는 양이 고유값이라는 양입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뭐 예를 들면 고유 벡터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고유 벡터의 크기가 안 변할 수도 있고 고유 벡터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지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고유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유 벡터 행렬의 변환에서 고유 벡터의 개념 그리고 이제 고유값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고유 벡터 r과 고유값 람다, 고유값을 제가 이제 람다라고 두면 고유 벡터 r과 고유값 람다를 구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혹은 고유값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고유 벡터 그리고 고유값을 찾아주는 그러한 계산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양자역학에 가면 일반 역학에서도 있지만 양자역학에 가면 매우 유용한 성질입니다. 이때 고유값 방정식을 수식으로 나타내주면 R이라고 하는
벡터의 어떤 m이라고 하는 변화를 취했더니 얘는 그 r이라고 하는 벡터는 방향은 안 변하고 크기만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크기를 우리가 람다, 이 람다 값이 이게 확대가 되는지 커지는 람다 값이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러한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벡터하고 람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걸 mr은 람다 r이라고 하는 mr은 람다 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유값 방정식이다,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라지 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요 라지 x 라지 y를 구하는 거를 어떤 변환 행렬 그 x 스몰 x 스몰 r이라고 하는 벡터의 어떤 변환 행렬을 취해서 그 라지 r을 구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원래의 벡터는 가만히 있고 그 비율만 변하는 거다. 이게 이제 고유값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우리가 좌변은 빨간색 부분은 2x2 행렬이고 우변은 그냥 람다라고만 썼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는 스칼라의 개념인데 사실은 이놈은 우리가 벡터적으로 얘는 좌변이 행렬이니까 우변도 얘는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 스칼라의 개념은 람다라고 쓰고 읽을 때는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 이렇게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고유값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람다를 어떻게 구하느냐? 람다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놈의 이 우변에 있는 놈을 좌변으로 옮겨주면 여기 이제 우변은 뭐냐면 람다 0, 0 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행렬이 그 놈이 이제 좌변으로 넘어가서 A, B, C, D 빼기 람다 0, 0 람다를 빼주면 얘는 이제 A 빼기 람다 B에 B하고 대각 B 그 B 대각선은 B하고 C가 되고 대각선은 D 빼기 람다에 XY는 0. 요 식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 놈의 솔루션 람다를 구하려면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람다를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보통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다 이러한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어떠한 변환 행렬이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변환 행렬이 O-2라고 하는 이런 변환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시오. 이러면 우리가 그 고유값 방정식을 써줘야 되는데 고유값 방정식은 mr은 람다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r이라고 하는 이거가 요 어떠한 벡터의 변환 행렬을 취했더니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크기의 변화 비율을 고유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하고 이때 xy하고 람다를 구해주는 게 바로 고유값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제가 람다라고 썼지만 이걸 읽을 때는 람다 곱하기 단위 행렬 그래서 대각선 행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고 요 놈을 계산하려면 람다를 구하려면 특성 방정식을 만족해줘야 된다고 했죠. 요 놈의 디터미넌트 람다를 좌변으로 보내주면 5 빼기 람다 마이너스 2에 2 빼기 람다 xy는 0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때 람다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그 람다를 찾아주면 그게 우리가 고유값 람다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대각선 성분 5 빼기 람다 곱하기 2 빼기 람다 빼기 이 비대각선 성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 그래서 얘는 5 빼기 람다 곱하기 2 빼기 람다 빼기 4 이거를 풀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이 놈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대요. 람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6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이 디터미넌트가 0을 만족해주는 람다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2x2 매트릭스 2행 2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람다가 1인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람다가 6인 경우 그래서 이 람다가 1 and
6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이겐밸류다, 고유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값을 찾아줬어요. 만약에 이제 고유값이 람다가 1인 경우에는 고유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람다가 1인 경우에 솔루션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줘 볼까요? 람다가 1인 경우는 5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2 빼기 1, xy는 0. 요걸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얘는 4x 빼기 2y는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y도 0이 돼야 된다. 그죠?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하고 y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연립해서 풀면 이 x가 y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람다가 6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람다가 6인 경우는 람다를 여기다가 6을 넣어주면 5 빼기 6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 빼기 6에 xy는 0 요걸 만족을 해줘야 되고 요 놈을 풀면 x 빼기 2y는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2y는 0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2x 빼기 4y도 0이 되어야 되고 이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xy의 관계식은 x가 마이너스 2y가 되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y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고유값 람다 이퀄 2를 만족해주는 xy는 요걸 만족을 해줘야 되고 람다 이퀄 6을 만족해주는 xy는 x는 마이너스 2y를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환 행렬을 통해서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을 구하면 고유값이 이제 1과 6을 구했잖아요. 람다가 1인 경우에는 2x는 y를 만족을 해줘야 되고 람다가 6인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2y를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고유값 방정식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2x는 y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2x 마이너스 y는 0을 만족해주는 이게 직선인데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xy의 컨비네이션은 다 요거를 만족을 해주는 거죠. 그놈은 여기에 이 직선상에 있는 벡터 어떠한 임의의 벡터를 내가 xy를 하나 정해서 벡터를 정하면 그 놈은 항상 고유값이 람다가 1인 경우를 만족을 해주는 경우고 x 플러스 2y가 0인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하나의 임의의 어떤 한 점 xy를 잡으면 그 놈을 만족해주는 벡터 r이라고 하는 벡터는 고유값이 6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면 이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 r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선상에 내가 어떤 점을 찾아가지고 x는 얼마, 뭐 y는 예를 들면 뭐 x가 1일 때 y는 2가 되겠네. x가 1일 때 요 y는 2. 요 놈이 이제 x가 1일 때 y가 2라고 하면 그때 이 벡터는 m이라고 하는 변환을 취했을 때 크기가 안 변하는 변환이잖아요. 안 변하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벡터 이 직선상의 모든 임의의 벡터 r을 내가 정하면 이게 임의의 벡터 하나를 정했습니다. 요 x, y를 정해서 그 r이라고 하는 벡터는 m이라고 하는 변환을 취하면 크기가 안 변해요. 그냥 크기가 안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예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요거를 만족해주는 x하고 y를 제가 하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x가 1일 때 y는 2죠. 그래서 그 r이라는 벡터가 x는 1, y가 2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점이 x는 1, y는 2 그러한 벡터는 m이라고 하는 변환을 취하면 안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 크기가 유지되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고유 벡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 그 x 플러스 2y가 0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임의의 벡터는 m을 취했을 때 이 변환 행렬을 취했을 때 람다가 6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6이 됐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6배를 길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선상에 있는 제가 임의의 벡터 r을 정했어요. r을 정하면 이 r이라고 하는 벡터 여기 이제 x가 정해주고 y가 정해줄 수 있는데 이 r이라고 하는 벡터에 m을 취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r은
방향은 안 변하는데 크기만 6배가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R이라고 하는 벡터에 M이라고 하는 변한 행렬을 취하면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6배가 늘어난다. 이것보다 6배가 늘어나게끔 해준다. 이러한 고유 벡터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제가 y가 1일 때, 예를 들면 이제 y가 1일 때 x는 y가 1이면 x가 마이너스 2죠. 그거 만족해 주죠. 이 직선상의 한 점인데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는 m이라고 하는 변환을 취하면 우리가 방향은 안 변하는데 대신에 길이가 6배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성,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변환을 취했을 때, 어떠한 벡터의 변환을 취했을 때 벡터의 방향은 안 변하고 크기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하나는 유지가 되는 벡터고 하나는 크기가 6배로 늘어나는 벡터.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의 값을 각각을 이제 유지가 되면 고유값이 1, 6배가 늘어나면 고유값이 6.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6배가 늘어나면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도 일종의 고유 벡터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뒤틀리거나 어떠한 벡터가 어떠한 m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벡터로 가면 우리가 그러한 벡터는 m에 대해서 고유 벡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유 벡터의 개념 그리고 고유 값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고유값을 어떤 변환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을 구했고 그 고유 벡터는 이러한 관계식 람다가 고유값이 람다가 1일 때는 2x 플러스 2x는 y를 만족해주는 특성을 가져야 되고 람다가 6일 때 고유값이 6일 때는 6일 때의 벡터는 x는 마이너스 2y의 관계식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거를 만족해주는 이제 r을 찾아주는 게 고유 벡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 고유 벡터는 조금 전에 하나의 예제로 풀어줬잖아요. 예를 들면 람다가 1인 경우 이 관계식을 만족해주는 x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면 x가 1이면 y가 2. 그러니까 r은 1i 더하기 2j 이것도 일종의 고유 벡터입니다. 그죠? 이 고유 벡터인데 람다가 1을 만족해주는 고유 벡터인데 그놈의 크기 이 r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이 경우 1, 2라고 내가 정해주면 그놈의 크기는 루트 5가 되고 이 크기를 r이라고 하는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는 그 단위 벡터 그게 바로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를 규격화시킨다. 그래서 규격화된 고유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rmalized eigenvector라고 하는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는 그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걸 규격화된 고유 벡터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벡터를 1, 2 혹은 1, 2라고 쓰지 않고 그것의 크기를 1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루트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요놈의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는 크기가 1인 벡터다. 그걸 우리가 normalized eigenvector, 규격화된 고유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람다가 6인 경우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관계식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그 x 플러스 2y가 0인 직선상의 모든 점은 이 고유값을 만족해 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y가 1이고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해 주는 것도 그 고유 벡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놈의 크기를 계산을 해주면 요 벡터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되고 그래서 람다 이퀄 6을 만족해주는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주면 그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람다가 6인 경우에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y는 1. 요게 이제 그 고유값이 6인 규격화된 고유 벡터의 한 예입니다. 이때 이 1, 2만이 유효한 게 아니고 여기 무수히 많은 솔루션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이거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죠? 뭐 예를 들면 y가 1일 때 x는 2분의 1 그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규격화를 시켜주면 결국 이제 이러한 관계식으로 다 수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규격화된 고유 벡터, 그러니까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개념,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렬의 대각선화, 우리가 매트릭스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행렬의 대각선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